안녕하세요. 차트 박입니다. 앞전 시간에는 이동평균선의 계산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동평균선의 움직임과 주가의 어떤 상관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일 이동평균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 이동평균선을 한번 진하게 해서 5일 이동평균선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빨간 선이 5일 이동평균선입니다. 5일 이동평균선을 보니까 주가의 5일 동안의 움직임의 평균이죠. 5일 동안의 움직임의 평균. 5일 동안의 평균.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평균값도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 평균 가격도 당연히 이렇게 내려갈 것입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여기에 대한 평균값도 이렇게 올라가겠죠? 여기 보시는 5일 이동평균선도 5일 동안의 평균값이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니까 이 평균선도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니까 평균선도 이렇게 올라가죠.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면 평균선도 이렇게 내려가고, 주가가 올라가면 평균선도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일 동안의 평균값이기 때문에 주가와 거의 이렇게 붙어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11선을 하나 추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선을 이번에는 약간 굵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11선을 보니까 5일선은 이렇게 급하게 내려오는데 11선은 조금 더 완만하게 이렇게 내려오죠. 5일선이 이렇게 위로 상승 전환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일 이동 평균선은 좀 늦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왜 이렇게 늦게 반응을 하냐면 5일 동안의 주가만 보면 하락의 모습인데 이걸 10일 동안으로 이렇게 보면 완전한 하락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5일 이동평균선은 주가의 움직임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반면에 10일 이동평균선은 5일 이동평균선보다는 약간 완만한 흐름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21선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선을 보니까 5일선은 여기서 이렇게 턴을 하고 11선은 여기서 이렇게 턴을 하고 그런데 20일 이동평균선은 한참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일입니다. 5일선은 5일값의 평균이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내려가지만 20일은 여기까지 해서 평균값을 내는 거기 때문에 평균값이 조금 더 이렇게 완만하게 흐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일 이동평균선은 조금 더 5일이나 10일보다 조금 더 이렇게 느리게 반응을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20일 동안의 주가를 이렇게 보면은
20일 동안의 주가를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인데요. 한쪽에서는 이렇게 여기까지 하락을 했고요.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일은 하락을 했고 10일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 20일 동안의 평균값은 어디쯤 되겠습니까? 한 절반 정도 되겠죠? 절반 정도. 절반 정도 되어서 현재 이동평균값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20일을 평균으로 하기 때문에 5일이나 10일보다는 이렇게 느리게 반응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0일 이동 평균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0일 이동 평균선은 60일 동안의 평균값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렇게 느리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흐름을 보면은 5일 이동평균선은 가파르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10일은 조금 더 완만하게, 20일은 조금 더 완만하게, 60일 이동평균선은 조금 더 완만하게 흐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20일 이동평균선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까만 선이 1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120일 이동평균선은 120일 종가의 합을 구한 후에 나누기 120을 해서 나온 지표입니다. 5일, 10일, 20일, 60일, 120일 지금 보고 계시는 5개의 이동평균선 중에서 가장 느린 평균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은 5일, 10일, 20일, 60일, 120일이 있는데요. 5일하고 10일은 단기 이동평균선이라고 합니다. 단기. 그리고 20일과 60일은 중기 이동평균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20일과 240일은 장기 이동평균선이라고 합니다. 5일 이동평균선은 주식시장이 일주일에 5일 동안 장을 열기 때문에 일주일에 평균값을 볼 수 있는 게 5일 이동평균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장이 쉬기 때문에 일주일에 5일 동안 주식시장이 열립니다. 그래서 5일 이동평균선은 일주일 동안의 평균값을 보는 어떤 지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0일 이동평균선은 2주간의 주가의 흐름을 볼 수 있는 평균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20일 이동평균선은 한 달의 주가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평균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0일 이동평균선은 3개월, 3개월의 평균값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20일은 6개월이겠죠. 그리고 240일은 1년의 주가 평균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이 주가가 지금 현재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이걸 보려면은 240일 이동평균선을 보면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이동평균선을 하나 더 추가해서 240일의 이동평균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지표 추가를 누릅니다. 가격 이동 평균선을 찾아서 클릭을 합니다. 네, 나온 것을 다시 더블 클릭을 해서 240일로 바꿔주고요. 네, 나머지 부분들은 해제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색깔은 핑크색으로 하고요. 선 굵기도 좀 굵게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240일 이동평균선이 추가가 됐습니다. 지금 이 핑크색, 이 분홍선이 240일, 이 선이 24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1년 동안 주가의 움직임의 평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여기 이 봉에서 볼 때 1년 평균의 위치가 여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니까 다음날 이 평균값을 살짝 넘었지만 종가로서는 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도 못 넘었고요. 그 다음날도 못 넘었고요. 그 다음날도 이렇게 장중에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죠. 종가로는 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도 넘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도 넘지를 못했습니다. 종가로 이 241선을 넘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주가가 다시 빠지는군요. 이렇듯이 240일 이동평균선은 1년의 평균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240일 이동평균선 위쪽에 있느냐 아래쪽에 있느냐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240일 이동평균선을 봄으로 인해서 현재 주가의 위치를 어느 정도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만원짜리 청바지, 2만원짜리 청바지, 3만원, 4만원, 5만원짜리 청바지가 있다면은 평균 3만원 이상인 4만원짜리, 5만원짜리 청바지를 우리는 선호합니다. 왠지 모르게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물건이든 간에 평균 가격을 넘어서는 그런 물건은 좋게 보는 경향이 있지요. 그렇듯이 이 평균값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평균값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1년 동안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24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다는 것은 1년 동안 이 주식으로 재미를 못 봤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240일 이동평균선을 어느 순간 이렇게 뚫고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240일 이동평균선을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 다시 내려갔다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1년 동안 이 주식을 투자한 사람들이 지금은 조금 수익을 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24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매월 이 주식에다가 계속 100만원씩 주식을 샀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이렇게 쭉 해서 12개월 동안 이 주식을 꾸준히 100만 원씩 산다고 봤을 때 이분의 평균 가격은 여기가 될 것입니다. 이분의 평균 단가는 여기가 되겠죠. 1년 동안 꾸준히 100만 원씩 이렇게 이 주식을 샀기 때문에 평균 단가는 여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평균 단가 위에 있으면 이분은 약간의 이익을 보고 있다. 약간의 이익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20일 이동평균선도 마찬가지입니다. 20일 동안 이 주식을 꾸준히 사 모았다면 현재 2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가가 21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분도 수익을 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3개월 전부터 이 주식을 꾸준히 사셨다면 네, 여기가 3개월이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3개월입니다. 이 3개월 동안 이 주식을 꾸준히 샀다면 3개월 선인 이 60일 이동평균선이 여기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60일 이동평균선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수익권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5일 이동평균선보다 위에 있고요. 그리고 10일 이동평균선보다도 위에 있고요. 그리고 20일 이동평균선 여기 보이시죠? 20일 이동평균선보다도 위에 있고요. 그리고 60일 이동평균선보다도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120일 이동평균선보다도 위에 있고요. 그리고 1년 이동평균선인 240일 이동평균선보다도 주가가 위에 있습니다. 모든 평균선 위에 주가가 이렇게 있을 때는 이 주식이 현재 인기가 좋구나. 사는 사람이 많구나. 이 주식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주가가 모든 이동평균선의 아래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을 때는 이 주식이 별로 안 좋구나 하고 이렇게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60일 이동평균선이 여기 있고 그리고 120일 이동평균선이 여기에 있고 그리고 240일 이동평균선이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20일 이동평균선이 여기 있고요. 10일 이동평균선이 여기 있고 5일 이동평균선이 여기에 있는데 주가가 그 밑에 이렇게 위치해 있죠. 이 주식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평균 가격보다 이 주가는 위에 있어야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평균 가격보다 이 주식이 아래쪽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주식을 사고 싶은 사람이 많지 않다든가 이 주식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전 1강부터 지금 7강까지 캔들과 거래량, 이동평균선에 관해서 공부를 하였는데요. 지금까지는 아주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세부적이고
매매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